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가 틀렸어 라고 진심으로 인정한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나요?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스스로를 꽤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아닌 근거로 판단하고 사실을 보고 결론을 내린다고 믿죠. 그런데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걸 지지하는 근거만 골라서 모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전체를 합리적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오늘은 이 현상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 일상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부 확증 편향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확증 편향은 1960년대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 처음 실험으로 증명한 개념입니다. 웨이슨은 피실험자들에게 숫자 카드를 보여주고 특정 규칙을 찾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가설을 확인해주는 카드만 골랐습니다. 가설을 반박할 수 있는 카드는 아예 뒤집어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 했지 틀렸는지 확인하려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확증 편향의 핵심입니다. 정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믿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선별하는 것. 이 과정은 의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뇌가 자동으로 아주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왜 뇌는 이렇게 작동할까요? 뇌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처음부터 검토하는 건 인지적으로 매우 비싼 작업입니다. 그래서 뇌는 지름길을 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면 빠르게 수용하고 충돌하면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겁니다. 진화적으로 보면 빠른 판단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문제는 그 메커니즘이 21세기 정보 홍수 시대에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2부 우리 일상 어디에 숨어 있나? 확증 편향은 거창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첫 번째, SNS 피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요를 누르고 오래 본 콘텐츠와 비슷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알고리즘도 문제지만 사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기 생각과 비슷한 계정을 팔로우하고 반대 의견이 나오면 스크롤을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나만의 정보 버블 속에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첫인상. 누군가에 대해 첫인상이 생기면 그 이후 모든 행동을 첫인상 필터로 봅니다. 처음에 성실하다고 느낀 사람이 지각하면 오늘따라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불성실하다고 느낀 사람이 지각하면 역시 저런 애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행동이지만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세 번째, 건강정보 검색. 몸에 이상한 증상이 생겨서 검색할 때 가장 무서운 결과가 나오면 그게 유독 눈에 들어온 경험 있으신가요? 반대로 이건 별거 아니야 라고 믿고 싶을 때는 그걸 지지하는 정보만 찾게 됩니다. 같은 증상을 두고 믿고 싶은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네 번째, 관계 갈등. 연인이나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는 근거는 쉽게 떠오릅니다. 내가 잘못했을 가능성을 지지하는 기억은 잘 안 떠오릅니다. 우리 뇌는 내 편이 되어서 내가 옳다는 증거를 열심히 모읍니다. 3부 확증 편향이 만들어내는 더 큰 문제. 개인 차원에서 끝나면 그나마 낫습니다. 문제는 이게 집단으로 번질 때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의 편향을 강화합니다. 이걸 집단 극화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대화를 거듭할수록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목격되는 현상입니다. 또 하나는 소위 백파이어 효과입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믿음을 반박하는 증거를 보여주면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는 현상입니다. 공격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뇌는 방어 모드로 들어가서 기존 믿음을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부 실제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뇌의 기본 작동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줄이는 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반증을 의도적으로 찾으세요. 어떤 생각이 강하게 들 때 의식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틀렸다면 어떤 근거가 있을까? 이걸 습관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확증 편향에 제동이 걸립니다. 과학에서는 이걸 반증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이론은 틀릴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반대 입장을 직접 설명해 보세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주장을 그 주장의 지지자가 가장 설득력 있게 말할 방식으로 직접 설명해 보는 겁니다. 이걸 스틸맨 논증이라고 합니다. 약점을 공격하기 전에 상대 주장을 최대한 강하게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정보 소비 습관을 점검하세요. 내가 주로 어떤 매체에서 정보를 얻는지, 내가 팔로우하는 계정들이 비슷한 관점만 공유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세요. 의도적으로 다른 관점의 콘텐츠를 찾아보는 것, 불편하더라도 반대 입장을 읽어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고의 폭을 넓힙니다. 네 번째, 틀리는 걸 연습하세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틀리는 것을 자아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건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지성의 신호라고. 틀렸을 때 내가 업데이트됐다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 확증 편향의 방어벽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확증 편향은 나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기본값입니다. 그러나 기본값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해보세요. 강하게 믿는 것이 하나 떠오를 때 딱 한 번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면 그 질문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꿔줄 겁니다.